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재상정해 논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희대학교 노는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16년 9월 28일 이제 시행에 들어갔던 일명 김영란법. 이제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았고 학교에서도 적응이 어려웠죠. 힘들었죠. 네. 원래는 뭐 공무원, 공직자 이런 사람에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사립학교 교원까지 그리고 언론인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그런 법이니까 네. 한마디로 돈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한 푼도 받지 말라. 예전에 이제 공직자가 돈을 받았는데 예. 재판을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뇌물죄에 무죄가 돼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돈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게 법의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공직자도 때로는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라든지 그럴 때. 예.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다가 식사라든지 또 선물이라든지 경조사라든지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 3, 5, 10만 원으로 정한 게 바로 시행령에 정한 게 바로 이제 김영란법의 바로 그런 얘기고 지금 개정하자 특히 이제 선물에 관해서 농수, 축산물 이런 것들은 특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좀 조금 상한을 올리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행 1년 만에 개정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법안의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 이 3, 5, 10 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전부 금지인데 예.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민감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다가 뭐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공되는 기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의 금액인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전부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방금 이렇게 말씀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개정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 특히 그 중에 하나는 농어민들의 피해 문제였습니다. 농축 수산물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김 전 대법관은 이러한 피해가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는 의문스럽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어민의 고충을 정말 정면으로 좀 들어드려야지.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고충이 심한 어떤 분야 또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는 없는 것일까? 이 3, 5, 10 논쟁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린 다 도와줬다. 이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단 말이죠. 이것이 불충분하니 더 완화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답을 가지고 개정을 시도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런 의문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정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조금 이게 실익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농민, 어민, 뭐 축산인 이런 분들의 이제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5만 원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명절 때 한우 선물 세트가 5만 원짜리가 어딨냐, 굴비하면 몇십만 원이 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35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국 농산물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농산물에 적용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WTO 규정 위반으로서 이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거 기억하시죠?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에 특혜를 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대법원에 가서 무효가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WTO 체제 살고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연 우리 농산물에 실익이 있겠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아까 김영란 전 대법관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그럼 우리 농산물 가지고 10만 원짜리 선물하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농가, 우리 축산인들,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이게 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개정하자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혹시라도 실증적인 도움 되는 보다는 이게 꼭 FTA 개정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FTA 개정 문제 논의할 때 제일 첫 번째 노는 게 바로 주제가 뭐겠습니까? 농산물이거든요. 농축산물.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정치권의 어떤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 노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개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27일에도 개정이 시도됐습니다만은 이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표결 결과가 어땠었죠? 이게 이제 시행령 개정을 하는 건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일단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이니까 네. 대통령령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는 일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외부 이제 인사를 포함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 12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권익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 참석하지 않고 외부 위원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서 전체가 14명인데 전체 전원위원회가 12명이 참석하니까 과반수를 넘기려면 7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이 6명이고 반대가 5명이고 1명 기권 이래서 7명을 넘지 못해가지고 일단 부결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부결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시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적인 분석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완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외부위원들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냐. 너무 성급하다. 너무 성급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반영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지금 그 시행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되고 있는 현재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주의 깊게 들어보면 처음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적용 대상이니까 현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이제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에서 보면 이게 눈치 보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건 네. 되나 안 되나 뭐 선물 이거 받아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게 많았는데 아예 금지다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많아서 아예 들고 온 사람도 없지만 차라리 정말 속 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긍정적인 평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네. 예를 들자면 스승의 날 때 이거 선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었는데 아예 안 받는다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이 많고요. 김영란 전 대법관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빡빡해진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원래 그게 법의 취지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조금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혹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인식조사를 보니까 찬성하는 의견, 농수산물 금지법 시행 자체는 예. 찬성하는 의견이 89.1%, 거의 90%가 네. 이건 찬성한다는 게 많고요. 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축산물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높아서 팽팽하네요.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야말로 이제 오차범위라는 걸 감안하면 네.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그걸 감안하더라도 반대가 높다는 그런 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전원위원회 통과할까요? 그러니까 전원위원회 오늘 전원 다 참석한다 치면 지난번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또 찬성으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분들이고 일단 박은정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일단 좀 건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350 규정을 바꾸자는 것에서 선물이 5만 원 아니겠습니까? 한도가 네. 이 5만 원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이자는 그리고 10만 원이 경조사비 금액을
이걸 5만 원으로 낮추자. 350을 35로 바꾸자는 게 네. 이번 개정안이 다시 나왔다는 거니까 네. 일단 뭐 어떤 팽팽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난번 부결된 다음에 그 이낙연 총리가 그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위원장의 그 태도는 뭐냐고 분명히 하라고 좀 질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의 태도가 어떨지가 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야가 오늘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입법 전쟁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입법 전쟁이라고 하느냐? 예산도 예산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서 쉽게 조정되기 어려울 거란 강론 들어가 보면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입법 전쟁이라는 얘기가. 네. 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냉각됐던 여야가 이제 또 다시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집권 야합 세력들이 모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줄 것 주었으니 받을 것 받겠다며 오손도손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네.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죠. 네. 자, 그러면 여당의 중점 법안들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검찰 개혁, 뭐 국정원 개혁 이것 때문에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공수처 신설하는 법안,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엄청난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야당에서는 여당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 돼버릴 것이다. 또 하나 검찰이 생겨서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명분을 대서 반대하고 있고요. 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대공수사권 폐지 그리고 해외 정보를 개편하는 것은 어떻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게 결국 북한 관련해서 안보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특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또다시 국민의당 목소리가 좀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번에 이제 뭐 이래서 민주당 편을 들어서 여당의 입장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뭐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현재 권성동 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고요.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180일이 넘어버리면 120일이 넘어버리면 법사위를 법사위 통과되지 않더라도 직권 상정하는 그런 법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야말로 변호사들의 어떤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세무사법을 폐지하는 그런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는데 이런 법들은 지금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직권 상정도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설사 국민의당이 여당과 함께 하더라도 이번에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밀고 있는 법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에서 지난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처럼 뭐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과거의 야당이든 민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개헌과 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다 긍정적인 분위기인 다 거죠? 긍정적입니다. 이제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 특히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군소야당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야당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중대 선거구제 만들어야 두 거대 양당이 아닌 그야말로 군소양당 그 당들이 2등할 수 있는 2등해서 당선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1등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2등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영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2등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2등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2등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석만 줄어들 가능성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고요. 또 개헌은 내년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 내년 그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헌 이슈가 부각돼 버리면 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개헌 쪽으로 쏠려버리면 정부 여당의 어떤 유리한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선거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가 아닌 그 이후에 투표하자. 별도 국민투표를 하자. 네. 이런 상황으로 좀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